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아, 네. 차량 수리비랑 치료비 보상해 주셔야죠. 대리기사님이 사고 낸 거니까 그 대리기사님한테 청구하세요. 네? 아유, 간만에 동충 모임이라 과음했네. 이제 집에 가야지. 대리기사가 오케이. 대리기사 금방 오겠네. 저 대리 부르셨죠? 예, 이차입니다. 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일로 알려주지? 오! 아이고. 운전자분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렀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일단 피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사고는 누가 낸 겁니까? 제가 술을 마셔가지고 여기 대리기사님을 불렀고 저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내비가 이상해서 잠시 보다가 미처 앞을 못 봤습니다. 피해자 연락되면은 이거 좀 전해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예. 사고 난 거 그쪽에 처리해 주실 거지요? 아, 예. 제가 대리기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사고 처리가 될 겁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 괜히 사고 나가지고 번거롭게 됐네. 대리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우, 아파라. 차 뽑은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뒷범퍼도 완전 다 찌그러졌어. 수리비 엄청 든다는데. 일도 못하고. 그나저나 사고 낸 사람은 왜 연락 한 통이 없노?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찾아와야지. 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이대철 씨 되시죠? 아, 예. 보상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험 처리하실 거예요? 보상이라니요? 치료비도 그렇고 일이며 손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차도 새 차라고요. 차량 수리비랑 해서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죠. 그날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요. 대리기사님이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겁니다. 모든 책임은 대리기사님한테 있고요. 그 대리기사님한테 청구하시고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자, 박영민 씨 교통사고로 다친 데다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자동차까지 파손이 돼서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속상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또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가 대리기사라서 네. 보상을 받을 길도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이대철 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운전 미숙으로 앞에 가던 박영민 씨의 차를 그대로 들이박았는데요. 이로 인해 박영민 씨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박영민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마침 인근에 경찰이 있어 사고는 수습됐습니다. 며칠 후 박영민 씨는 이대철 씨에게 연락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달라고 했지만 이대철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고 대리기사에게 청구하라며 전화를 끊은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리운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오늘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대철 씨의 주장대로 그럼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으니까 모든 책임이 대리기사에게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리기사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배상 책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셨으니까 크게 두 가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물적 손해입니다. 즉 차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는 인적 손해입니다. 즉 신체에 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오. 그리고 이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집니다. 오.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낸 사고에 대해서 이게 인적 손해냐, 물적 손해냐에 따라서 이게 누가 배상하는지 달라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드라마 사례에서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의 차량도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우선 차량에 대한 손해는 대리기사에게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대리운전자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보장 범위와 가입한 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자기 차량으로 보고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와. 대리운전자 보험은 그러니까 이대철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의 차량으로 본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리기사의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리기사가 운전한 이대철 씨의 차량을 자차로 보고 피해를 입은 박영민 씨의 차량을 상대 차량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대리운전자 보험은 자기 차량과 피해 차량 간의 보상하는 범위가 달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자, 대리운전업자 보험에서 자기 차량과 피해 차량 간의 보상 범위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네, 먼저 대리기사 보험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대철 씨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 기간에 해당되는 렌트카 이용료를 비롯해서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영업 손해 그리고 차량 가치 손해 등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수리비 외에 나머지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 대리운전업자 보험에서 자기 차량은 수리비 자체만 보상이 된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차량의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를 비롯해서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렌트카 이용료, 그리고 영업 손실,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도 대리기사 보험사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대철 씨도 피해자 입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는 차량 수리비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물적 피해는 전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대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입장인데요. 예,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대철 씨의 경우 렌트카 이용료, 영업 손해, 차량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기사 또는 대리기사 업체를 상대로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까? 네, 대리운전 과정에서 제3자가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운전을 하게 되면 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우선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 네, 자동차 종합보험에 만약에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그런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만약 대리운전 기사가 그와 같은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 대리기사는 보장하고 있는 그 대상에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운전자 범위를 좀 잘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배우자만 특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 요거 확인 안 하면 큰일 나겠네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 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약관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운전자의 범위를 제약하는 이 특약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전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특약을 그러니까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니까 일단 시청자분들도 지금 내 보험에 운전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정리를 해보면 박영민 씨는 대리기사와 이대철 씨 모두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피해자 박영민 씨는 실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이대철 씨를 상대로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선 박영민 씨가 입은 손해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박영민 씨의 차량 가액은 약 1억 원 정도이고 출고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의 신차 수준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예. 수리비는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렌트카 이용료는 200만 원,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는 500만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대략 총 2,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대물적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네. 대리기사는 대물배상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인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대철 씨 역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박영민 씨는 차량 수리비를 비롯해 총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대철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청구가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1년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의 20%까지만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대리운전 보험사는 이 약관을 근거로 박영민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문제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또 어떤 문제입니까? 자꾸 문제가 너무 많죠. 예. 이대철 씨가 가입한 이 자동차 종합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민 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 이대철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나머지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박영민 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박영민 씨는 이대철 씨 개인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개인 그리고 대리운전 회사를 모두 상대로 해서 연대해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번 교통사고에서 박영민 씨가 많이 다쳤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치료비 등은 이대철 씨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신체 손해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이대철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배상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는 지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편해도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네. 이런 사고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실 때 미리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차량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반드시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한 대리업체를 통해서 대리기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음주운전을 안 하기 위해서 대리를 부르긴 하는데 그렇죠. 사고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 머리가 아프네요. 부를 때 진짜 길에서 그냥 대리 부르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시는 분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인된 네. 업체에서 부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영민 씨, 이대철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대철 씨, 술을 마신 후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본인의 차량뿐만 아니라 박영민 씨도 다치고 박영민 씨의 차량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어서 너무나 난처하고 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박영민 씨 입장에서는 이대철 씨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대철 씨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너무 이대철 씨의 본인의 억울한 면만 보지 마시고 박영민 씨 입장에서도 생각하셔서 박영민 씨가 입으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 이대철 씨도 대리기사 가입한 보험사를 비롯해 대리기사와 업체를 상대로 이대철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신다면 이 사건이 모두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